오케이. 우리도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뜻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서울 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잘 지내셔가지고 바로 응석을 좀. 우리 서울 분들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도 저희는 거의 이제 다 같이 화면으로 공유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 거의 요즘 다 부산에 계셔가지고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사람. 네, 계속 내려오시고 점점 여기 뭔가 집단촌이 집단촌이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아요. 네, 우리 현주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일하고, 예, 일밖에 생각 안 나요. 지금 들어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네, 그렇죠. 시간 빠르죠. 네. 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 정도 흘렀어요. 저희 연습생 시작한 지도. 근데 거의 한 6개월은 된 것 같지 않나요? 느낌. 나만 그런가? 엄청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된 느낌이에요. 우리 아영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일, 회식, 일, 책 읽기, 네. 저도 정지 대표님이랑 공감이 되는 게, 저는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3년이요.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정말, 아, 좀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피로도가 만만치 않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한 10월 초 정도 되면은 뭐 버퍼전을 한번 계획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 규정 단계 그리고 끌어쓰기 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 염두가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했던 것들을 곱씹을 시간들도 필요해서 그때 버퍼전 그때 쉬는 시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했던 것들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들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 그 명확한 일정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10월 초 정도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독서 특강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책이고 이걸 어떻게, 사실 팟캐스트도 제가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하지?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보거든요. 스타트 위드 와이. 그러니까 기획은 영역이다도 중요하고 맨날 중요하다니까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왜 우리 정주영 책 했을 때 그 동기부여됐다고 기억나죠? 그거에 사실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동기부여는 한 10배는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의 가치나 또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 또 그만큼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위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못 전달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전달 자체가 돼야겠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것도 결국 소울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 소울 자체도 결국에는 이 책에 따르면 Y인 거예요. Y. 그러니까 내가 이 일 자체를 진짜로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하고 있는가 자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왜 애초에 우리 보통 사람 기획사 자체가 가진 철학도 그거잖아요.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영을 끼치는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각자만의 개성대로 그런 어떤 소울들이 생기고 내가 기여하는 만큼 어떤 보상을 얻어가고 모든 것들 다 얻는 삶을 산다. 그거잖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나만의 어떤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상정해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낼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체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오늘도 다시 했던 거지만
또 이 Y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쯤 되면은 여러분들 2달 정도 지났고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익숙하다기보다 아까 안 작가님이 도리도리 바로 하시는데 네, 힘들기도 하죠. 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왜 하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좀 이뤄 나가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는 보통 연습생 OT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삶은 보통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어렵고 뭔가 막막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어떤 연습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트 사이클 자체도 그런 거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과정들이고 사실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랑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그 지긋지긋하다고 안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염두하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겨내 나가는 연습 자체를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있어서도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결국 이 9판입니다. 제가 PDF 보내드렸죠. 이 9판. 심판을 제가 오늘 이걸 보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좀 여러분들 앞에서 사죄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심판을 보내드린 걸 이제 후에 알았고 이걸 다시 제가 이 심판을 읽었을 때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의미들이 명확하게 잘 안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를 좀 어느 정도 직감을 했어요. 근데도 심판으로 그냥 해보자. 그래도 뭐 번역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느냐 해서 제가 어제 그제 끝까지 이렇게 한 2번 정도 읽었어요. 이렇게. 근데 영 이제 번역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서서 그냥 책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의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역이 너무 많고 목차도 달라요. 심지어 목차도 다르고 근데 그 목차가 전달하는 바가 온전하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네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데 있어서 누락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오를 좀 바로잡고 그래도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PDF를 스캔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스캔한 게 사실은 이제 책 자체를 유포한 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오피셜로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드린 어떤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도 결국 이 날개에 이 사이먼 사이넥이 왜 이 일을 했는지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9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문제의식이랑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은이 사이먼 사이넥. 그러니까 그도 그런 사람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누구에게든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려고 했다. 방향을 선해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와 배경으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작들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업은 잘 됐다. 그래서 모두가 말한 3년 징크스도 넘겼고 포춘 500기업을 고객사로도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렇죠. 연습생 하면서 힘들기도 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실제로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결국 그럼 어디에 행복이 있고 또 어디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로부터 고민이 시작됐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던 판매의 비결, 창업의 왕도, 비즈니스의 성공법은 모두 허울 좋은 거죽에 불과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테크닉과 정보와 분석을 엮어낼 토대가 필요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그토록 부지런하고 똑똑하게 자기 일을 개척해온 그 자신이 끝없이 공허하기만 한 이유를 찾아야 됐다. 그리고 그는 골든 서클, 즉 모든 생명과 조직과 비즈니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줄 핵심 메커니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 수 있고 또 내 자체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골든 서클이라는 이 책의 개념인 거고요. 그가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저 발견한 것일 뿐이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 그 자체를 또 건들기 때문에. 네. 사이먼은 천성이 낙천적이다. 누구든 충분히 고무되고 영감을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걸 돕고자 그는 애초에 마케팅 전문가라는 일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을 돕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순간 왜를 잃었다. 내가 이 일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그 왜를 잃었다. 그래서 방법과 전략만 나불대는. 그래서 그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정한 영감을 줄 수 없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는 일이 달라진 것도 만나는 사람이 바뀐 것도 대상으로 삼은 분야가 새로워진 것도 아니다. 그는 생각하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기준, 행동하는 절차, 전달하는 순서만 바꿨다. 그렇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비전만 읊조리는 몽상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골몰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골몰한다는 것. 그러나 그는 그 결과는 이전과 혁명적으로 달라진 거다. 그게 왜로 시작하는 거. 내가 이 일을 왜 애초에 시작했는지 자체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그 왜의 의미가 그럼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그 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내 스스로한테도 동기부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조직도 이끌 수 있고 나의 소울이 되기도 하겠죠. 사람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왜라는 걸 사실 그냥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왜 하는지 어떤 뭘까 내가 그냥 언어만 찾으려고 해요. 언어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브레이킹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떤 수반한 의미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러니까 왜라는 거는 의미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러면은 인생의 어떤 고통도 심지어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기본적으로 그냥 고통이거든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변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런 고통에도 의미를 새로이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 자체가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그 Y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킹핀 철학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 Y라는 것들을 다른 저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오늘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몇 분을 모셔왔는데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은 우리 그 사이먼 사이넥 선생님이죠.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죠.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입니다. 가즈오 선생님.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이. 그리고 또 이분입니다. 켈리체 선생님.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지노 위크먼 선생님이요. 그리고 한 분 더 있네요. 우리 충식이 형님. 충식이 형. 충식이 형이죠. 그럼 이것들을 관통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영감을 주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경영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개인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다 맞닿아 있겠죠. Y라는 게. 그래서 이것들에 비추어서 다 해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함축적으로 다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다. 저의 시간을 그냥 다 뺏어가는 거죠. 제가 노력해서 봤던 찾아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과 생각들을 오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시작해 봅시다. 먼저는 이 사이먼 사이넥 이분이 왜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봅시다. 네. 네.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요. 구판 PDF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구판 PDF가 있으시면 그 뭐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데 다들 보내드리긴 했죠. 저희가 팟캐스트 때 화요일에 먼저 했던 걸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애초에 내가 동기부여를 얻는 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어떤 수를 둘까? 조종이죠, 조종. 조종 쉽게 말해서. 조종 요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로직 트리로 사실 정리해 놨는데 왜냐면 사람들 가령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까지는 우리가 이 책을 왜 공부할 것인지 딱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는 찰나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결국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하려고 택하는 전략, 그리고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어떤 전략, 기업에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 주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 먼저 볼게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총 그 6가지거든요. 조작에는, 조종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잘 들어야 되는 게 네, 35페이지입니다. 구판 버전. 거기에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습생 과정 자체도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총 6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돈.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 내가 돈 벌려고 한다. 또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나은 뭐랄까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한다. 리더들이 그렇게 이끌 수 있겠죠. 또 내 스스로한테 그렇게 동기부여 할 수 있고. 그 두 번째 프로모션. 이렇게 했을 때 내한테 어떤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내 스스로가 뭐 상장을 더 받거나 명예를 더 얻거나 뭔가 이런 것들 아니면 1+1으로 뭔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걸 해서 우리가 예컨대 그 연습생을 1등 하면은 어딘가로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작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기부여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면 필요는 하다. 네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뭔가 정말 망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 불안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것만 활용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 일을 한다. 거나 뭔가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망하는 게 두려워서 이 일을 한다. 같은 걸로 그걸로만 동기부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열망이에요, 열망. 내가 진짜 원한다, 이거. 내가 돈 진짜 이빠이 벌고 싶다. 몇 억씩 벌고 싶다. 이런 열망. 그런 것도 사실은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동기부여는 될 수는 있는데 또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거 하면은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디에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이득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제시하는 거는 조작이란 거예요, 사실. 사업할 때도, 마케팅 할 때도. 또 내 스스로한테 동기부여할 때도 그거는 조작인 거고. 또 한 가지, 집단. 어떻게 보면 집단 세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넌 이렇게 안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궁극적인 추종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진짜로 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게 내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로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간다. 이거 동기부여 진짜 안 되잖아요. 또 마지막 혁신, 트렌드, 새로운 거. 만약에 뭐 새로운 어떤 모토로라 신제품 나왔다. 예전에 엄청 디자인 예쁜 것들, 어떤 트렌디한 옷들 이런 것들 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떤 제품이 뭔가 빛깔나게 변하는 것들 또 내 스스로한테 동기부여할 때도 어떤 트렌드를 쫓는 것들 뭔가 내가 신선한 어떤 뭔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은 다 궁극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형태에 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 때 얘기했던 인간은 궁극적으로 돈도 필요하지만 돈 자체를 안 원한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한재 작가님도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축구 선수가 진짜 되고 싶었대. 근데 그 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행복감은 똑같대요. 오히려 언제가 더 행복했냐면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 열망을 보고 쫓았던 그 시기 자체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막상 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월 700 버는 선까지는 당연히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는데 그걸 번 이후의 시점부터는 사실 행복과는 어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도 효과는 있죠. 만약에 내가 월 막 2천만씩 벌게 해주겠다 이러면 훅 끌려서 가잖아요. 저 같아도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한테 있어서 형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한테 궁극적인 어떤 의미 자체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때부터 현타가 느껴져요. 저도 이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획사를 이끌 때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왜 하는가, 그러니까 왜 의미 또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일어날 힘이 생겨 침대에서. 근데 그걸 잊잖아요. 그 저도 가끔 까먹어요. 이렇게 계속 잊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이러니까 뭔가 하나의 작업에 매몰되고 이러면 계속 까먹는다고.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상기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저는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노트도 그렇고 명상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열망을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세상의 변화에,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물결의 흐름에,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이 대의에 내가 참가하고 있다는 느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기획사에 아침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책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서울에 사시는데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여기 와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책 읽고 하잖아요. 누가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기여하고 싶다는 그 감정들,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싶다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보통 사람 기획사의 꿈 자체에 소속된 어떤 이런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Y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문자화한 게 그냥 우리는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목적의식에 맞닿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를 끌고 일하게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한테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럴 땐 정말 동기부여된 내가 하기 싫거든. 또 내 자체가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들. 왜 일하다가 회사에서 막 후사리 먹고 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어.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 내가 진짜로 의미 없는 존재인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그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망생에서 공부했던 왜 뭐랄까 그런 어떤 내가 기여될 수 없다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연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전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의 결과치를 낼 수 있는가, 그거 자체가 Y라는 거죠.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말해볼게요. 애플도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거 쓸까요? 왜 이거 쓸까요? 저는 애플이 저하고 뭔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 쉽지만 뭔가 여기에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끌리는 포인트가 제 동생이 저한테 조작했던 건 뭐냐면 오빠 나는 갤럭시 쓰는 남자 안 만나. 이게 굉장히 조작을 끌려서 하긴 했지만 결국 애플이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끌리긴 했어요. 요거에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주태 작가님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하고요. 성급한 일반하고 조작입니다. 그런데 끌릴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향하는 것 자체가 난 현실에 도전한다요. 현실에 도전한다. 새로운 혁신을 꿈꾼다.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거고 그런 어떤 인텔리한 감성. 내가 뭔가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뭔가 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잖아요.
그런 Y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인간은 감정으로 동요되고 그 다음 이성으로 합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궁극적인 Y, 그런 어떤 그 아이덴티티 자체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를 찾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울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동기부여를 얻고 만약에 내가 나한테 있어서 동료들이 있다. 아니면 나랑 같이 함께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떤 입장에서는 리더다.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다 하면은 이 Y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끈끈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합류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먼저는 사람들과 그 유나이트 되는 어떤 감정들, 이어지는 감정을 느끼려면 먼저는 이 Y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본질점 자체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얻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지금의 어떤 감정들 이런 데다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삶이 그냥 반복되면 그냥 그렇겠죠. 뭔가 아무런 동기부여 못 얻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Y가 있으면 그걸 깨 부수고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 자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사 기획사가 추구하는 철학이기도 하고. 그럼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까를 한번 볼게요. 음. 하나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소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과만 있으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6가지 있죠. 조정이 위험한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로 부지불식간의 표준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케팅 책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후킹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끌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조작인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대목은 바로 조정 전략을 구사하는 우리 자신이 거꾸로 조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이나 판촉, 두려움과 열망을 자극하는 말초적인 메시지, 혁신이 아닌 조금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동안 우리의 진짜 체질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이게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조직을 이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당장 급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당장 돈 벌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뭔가 기쁨을 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고 바로 우리한테 즉각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생존에 불리하니까. 또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데다가 리소스를 투자한다고. 그리고 기업으로 보자면 이렇게요. 기업으로 보자면 지금 당장 처리하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우리 보통상 기획사로 치자면 제가 당장 수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이 수업을 2배로 늘리는 게 있겠죠, 방법이. 그러면은 마케팅을 더 때려가지고 사람들 더 후킹해가지고 이 수업을 2배로 늘리면 내가 버는 돈이 2배가 될 거죠. 그럼 그게 그런 판단을 한다고. 이게 실수라고. 이게 실수 함정이라고요. 뭐냐면 그 시간에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 더 장기적인 어떤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즉각적인 어떤 생존적인 위협들, 또 지금 즉각적인 어떤 이득들, 이런 거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Y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Y. 내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공부로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 팀원들과 우리 관계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상 기획사도 이걸 추구하는 게, 저희는 거의 입소문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케팅을 잘 안 해요. 근데도 제가 가만히 놔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 못해서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거든. 결국 오늘도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유섭 대표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팟캐스트 하기보다 그때 그 영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좀 더 짜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반대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왜냐면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어떤 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의 액션을 공부하는 게 팟캐스트 시간인데 그걸 놓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판다고 해서 그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허약해진. 그러니까 지금 건강으로 치면은 조직 자체가 그 당장에는 맛있고 달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 같은 느낌인 거죠. 주사를 맞아서 근육이 커질 수는 있어. 근데 체질은 약해진다. 결국 그 기업은 장기전이고 모든 것들은 장기전인데. 근데 이게 개인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런 어떤 당장의 생존들, 당장의 어떤 기쁨과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아까 6가지. 그 프로모션, 개인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프라이스, 결국 돈 버는 거. 나의 어떤 생존값. 그러니까 프로모션, 내 개인적인 행복과 이득.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두려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당장에 뭔가 나의 어떤 생존에 위협이 된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불안한 감정들. 근데 따지고 보면 불안 그 아닌 가능성이 크거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열망, 내가 진짜로 한 2, 3천만 벌겠다. 왜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진 이유거든. 그리고 어떤 집단의 동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 뭔가 주변 사람들 다 대학 가니까 나는 그 길 안 가면 뭔가 도태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멍청한 원숭이들의 함정이죠. 그리고 트렌드,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 새로운 것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들 자체가 우리 즉각적인 행동의 뇌와 맞닿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생존을 자극하는 그런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근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결국 어떤 그 본성이라고 하죠. 본성, 어떤 욕구, 감정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Y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6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조종이 해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해답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기꺼이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들고 강요나 힘의 제한 없이도 많은 이들을 동참하게 만들며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아닌 열정과 환희에 차서 일을 해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천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푸시 넣고 막 압박 넣고 막 돈 안 준다고 위협하고 돈 많이 준다고 이끌고 막 그런 거 아니라도 끌 수 있는 힘 어디냐 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상상력을 불어넣고 또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번영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본다. 당신이 비록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해도 자기가 속한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리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고. 리더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맺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골든 서클이라고 망명했다는 거죠. 골든 서클.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62페이지에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상력과 꿈을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것. 즉 영감의 기법은 이들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리더들이 다 그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의 방법이 바로 골든 서클이다. 이건 사람들이 이끄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스스로 동기부여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골든 서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대.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영향력을 높이는 데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다루죠. 그리고 우리가 소울로 내만의 개성대로 세상에 기여한다. 그 기여하는 데도 영향력이죠. 거기도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문화, 채용, 제품 개발, 판매와 마케팅의 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대. 그리고 충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으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회적 운동으로 증폭시켜서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도 알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작은 어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내 개인 그리고 작은 관계, 어떤 작은 집단 또 나아가서 내 사업체를 이끄는 것 모두 다 이 골든서클이라는 본질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
그 골든 서클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게 다음에 나와요. 바로 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 굉장히 대충 그려놨죠. 근데 이런 게 통찰입니다. 이런 게 멋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놓치지 않고 본질은 동그라미 그냥 예. 해상도나든 동그라미가 본질이 아니다. 이 안에 있는 이제 마인드셋이 본질이다. 이렇게. 네. 이게 핵심이래요. why 가장 내면에 why가 있고 그다음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네. 이게 대충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부터 볼게요. why what 자체.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 조직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고 있고 뭐 독서 모임 팟캐스트 하고 있고 지금 DR 쓰고 있고 이런 거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알기 쉬운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무엇을로 소통을 한다고 한다고. 나는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무엇을의 함정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서클 안에 있는 게 어떻게라는 거예요. 네. 상당수는 그 기업과 조직 그리고 그 안에 몸담을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다. 그래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거기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회사에 있어. 라고 날 설명한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는 설명할 수 있다고. 이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무엇을 보다는 좀 더 깊은 단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어떻게야말로 우월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로 코드 봅시다. 사람들 코드에 접근할 때도 이 코딩을 하고 나는 코딩을 하고 이 코딩을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더 잘한다. 난 이런 걸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내가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월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느낀다고. 그리고 우리 차차차 했을 때도 성원 대표님 처음에 이랬어요. 이 기업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내가 실력을 더 쌓아야 되겠다. 하고 뭔가 그런 뭐 유학을 가려고 하셨나요?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했어요. 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봤거든. 문제는 Y가 없는 거라고 본 거죠.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 명확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를 훌륭히 잘 설계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고객이나 대중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더 잘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영향력이 더 생길 것이고 뭔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치들이 있겠죠. 제가 봤던 일련의 가치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만났던 제가 점심 때 미팅 때 제가 그 1년 전에 만났던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도 지금 무엇의 함정과 어떻게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만 골몰하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도 계속 분열이 돼요. 이걸 어떤 목적의식 자체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뭔가 연결이 안 되고 계속 파생적이어진다고요. 기업은 커져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지고 야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 사람한테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바쁜 거예요, 대표만. 그러니까 Y가 없어서 그래. 공통의 목적, 이걸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렇게 낼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네. 대개의 조직들, 특히 기업의 경우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로 자신의 일을 규정한다. 그 외의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바로 왜다. 그러니까 왜 얘기하면 왜에 대해서 다룰 때 핵심이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다 생각해.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기업을 진짜 성공시킨 사람들, 오늘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왔죠. 아까 보여드렸지. 한 5분 모시고 왔어요. 이분들은 Y에만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과 어떻게도 탁월하게 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Y에 집중한다고요. 근데 이게 가장 임팩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도 그렇죠. 메디테이션이 사실 인간 본성의 본질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근데 메디테이션 지금 우리 열심히 하는가 봤을 때 안 한다고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효과 자체가. 근데 그게 더 본질이란 거예요. 그 다음 왜? 왜는 이런 의미입니다. 64페이지. 기업이든 거기에 몸담는 개인이든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대해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왓처럼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당장에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퍼뜩 떠오르는 손쉬운 답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결과일 뿐이다. 그죠? 목적일 뿐이야. 내가 뭔가 그 형태일 뿐인 거예요. 형태. 돈을 벌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되고 싶은 얻고 싶은 감정 상태 그리고 되고 싶은 어떤 기업의 상태, 가정의 상태, 조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지금 당장 돈 버는 거에 집중한다고. 그리고 나중 되면 어떻게 해서 불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Y가 안 잡히고는 나중에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일도 풀리지 않고, 네, 일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라는 질문이 원하는 것은 이유, 목적, 신념 같은 것이다. 여기서 나오죠. 실마리가 나오죠. 왜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유, 그리고 목적, 신념 같은 것이다. 당신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달콤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가? 그토록 애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 DR 왜 쓰는가? 우리 매일 책 이렇게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진짜 졸려 죽겠는데 팟캐스트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과 상을 계속해서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동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그렇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사이먼 사이넥이 이 Y라는 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로서 얘기하겠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걸 살펴보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 Y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네, 성공한 사람들이 이 Y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Y에 집중하고 볼게요. 모든 것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65페이지. 나는 탁월한 기업이자 업계의 리더의 사례로 애플을 자주 언급한다. 널리 인정받는 회사며 제품을 다른 회사 것과 비교하기도 용이하다는 단순한 이해의사. 어쨌든 네. 애플은 골든서클의 원리를 상당 부분 입증해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볼게요. 그럼 그들은 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애플이 다른 회사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문구는 골든서클 바깥에서 시작해 안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띌 것이다. 만약에 애플이 다른 사람들 같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까 보는 거죠. 무엇으로 시작해 경쟁사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더 잘하는지 설명한 다음 고객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승부 본다면 형태로 어떤 기능이나 왜 우리 그 저번에 봤었죠? 그 삼성이 어떻게 그 S21 나왔을 때 홍보했는지 스펙 나열이죠. 스펙 나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저렇게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나한테 동기부여도 못 줄 뿐더러 상대방한테도 먹히지 않는단 말이겠죠. 그냥 스펙 쌓는 거 자체는. 설명을 마친 다음 고객의 행동을 기다린다. 즉 구매 말이다. 내 스펙을 나열하고 선택해 주세요. 면접도 그렇게 보죠.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마케팅 문구가 다른 회사들과 비슷하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든다. 무엇을이죠? 그리고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 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67페이지에 그러나 영감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람과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규모와 분야를 분문하고 영감을 제시하는 모든 이들은 단연코 안에서부터 출발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Y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그려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컴퓨터를 그 개인 퍼스널 PC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가정용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랑 우리 당연하게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 줌 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 기업용 컴퓨터만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PC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퍼스널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반항적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도전하는 어떤 제스처였다는 거예요. 그때 PC를 했어요. 그리고 PC 업계에서 탑을 찍었어요. 탑을 찍고 나서 뭐 했냐면요. MP3에 도전했어요. 아이팟. 그럼 그건 컴퓨터 회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현실에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현실 창조한다.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을까? 아이팟을 만들면서 아이튠즈로 넘어갔어요. 내 주머니 속에 천국에 그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 휴대폰으로 넘어갔다. 네, 세개 합친 거. 그러니까 지속적인 혁신, 지속적인 어떤 그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지향하는 게 애플이라. 그러니까 이 애플을 쓰는 사람들도 왜 프로 모델이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너희들도 현실에서 이와 같이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그 반항아들 어떻게 보면 그 반항아들을 우린 레프리젠트한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영감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우린 쫓는다. 예, 리벨. 우린 반항아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는 애플을 쓰고 있으니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플은 그 맥락과 함께 봤을 때 그 소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책만 읽었으면은 이 문구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을 도전한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그쵸? 확 그려지잖아, 확 그려지잖아,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여기서 고민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그러면 이 얼마지 가격이 어떻게 구하지가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그러고 산다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된다. 봅시다. 68페이지. 물론 애플은 단순히 정보의 순서만 바꿔서 나열한 게 아니다. 무엇을과 전혀 관련 없는 왜, 즉 목적과 대의명분과 신념으로 문장을 시작했다. 그렇죠?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 내가 변화하고 싶은 상, 내러티브 그 자체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은 이건 거예요. 69페이지에 왜는 핵심 구매 이유가 되고 무엇을은 그 신념을 실현해낸 유용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념이란 다른 제품, 다른 회사, 다른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 제품, 우리 회사, 우리 아이디어에 끌린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핵심이 된다. 보통 사람 기획사라고 볼게요. 우리의 Y는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죠. 그럼 우리의 그 How는 뭘까요? How는 결국 하트 사이클이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What은 뭘까요? 우리가 표방하는 제품은 뭘까요? GPS 모델? 아니에요. 네, 고객들이에요, 고객들. 변화된 작가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변화해낸 사람들의 내러티브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제가 뭐였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자체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질을 이루면은 실제로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될 거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한테서 안 찾을까요? 보통상 기획사랑 같이 했다. 난 보통상 기획사랑 소속돼 있다. 이거 얘기 안 할까요? 성공하면은. 돈 벌게 되면 무조건 한다고. 그럼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무슨 퍼포먼스 마케팅 어디 여러분한테 가는 가치에 신경을 써야지.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을 더 잘 변화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결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케팅도 해야죠. 안 할리면 안 올 테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어느 정도. 근데 밸런스상 핵심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우리의 Y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결코 아무도 우리를 모방할 수 없어요. 이 팟캐스트 다 들어도 우리를 모방할 수 없어. 왜냐하면 팟캐스트의 형식 그리고 DR 뭐 책 읽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Y는 못 따라하거든. 왜냐면 그러려면 저처럼 킹핀 지필해야 돼요. 킹핀 철학 알아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비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살고 우리 집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못 따라한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인 삶이 그걸 증명하지 못할 거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은 70페이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 왜 하는지를 알고 구매한다. 우리 남충식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예, 관심 없다. 결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그러니까 솔루션을 어떻게 희까닥한 아이디어 냈는가에 끌리지 않는다.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당위명분과 대의와 신념에 끌린다고. 네. 여기 있습니다. 71페이지에도 또 물론 그들이 만든 애플이 만든 제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제품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이유로 중요하다. 뭐냐? 제품 자체가 애플을 탁월하게 돋보이게 만든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북 보면서 아 예쁘다. 근데 그게 끌리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면의 어떤 신념. 애플의 제품은 오히려 그들이 누누이 천명하는 목적의식을 가시화시켜 현실화한 증거품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걸 제가 어떻게 조금 접목했냐면 그 교회 설계에도 적용했고 모든 제 사업체 그리고 만들어낸 소울들은 다 적용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봅시다. 교회 설계 사람들이 왜 끌려할까? 여기에 있어서 왜 저를 PM 자리에 앉혔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심지어 그 교회 신도도 아니었던 저를 왜 했을까? 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왜로 시작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거 하나요? 저도 이거 제가 왜 하지 생각해봤다. 이렇게 항상 프레젠테이션 시작한다고.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이거 왜 굳이 하지? 그러면 사람들 무엇을 집중한다고? 뭔가 돈도 많이 들고 뭔가 이거 하는데 어렵고 뭔가 이거 하는데 뭐 시간도 많이 들고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저도 입장 바꿔 생각했어요. 나는 왜 하는데? 결국에 동일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애초의 목적은. 그럼 잘 된다가 뭐냐? 결국에는 이 가치가 널리 전파되고 뭔가 선교가 잘 되는 거겠죠. 그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우리부터가 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선교 잘 되는. 그게 본질이지 않느냐. 그 종교의 가치관 중에 핵심이지 않느냐. 그럼 나는 솔루션이 이 교회 설계를 하는 과정 자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뭔가 우리부터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교회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워크숍도 개최할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이런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계속해서 제안할 거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만들었고 거기에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근데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기존 삶을 물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활하세요? 저런 건 어떻게 생활하세요? 생활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어. 그 공간 내가 만드는 거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물었다고. 그랬을 때 끌려 했다고요. 와, 네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지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잘 되려고 하네.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하네. 그렇게 하니까 끌려 했던 거예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동기. 나도 종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가치들이 정말로 공감이 되고 나도 더 알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까지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들 이렇게 찾았고 그걸 이렇게 녹여내려고 했다.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했다. 하니까 당연히 끌리는 거죠. 우리 모두의 목적 의식과 동일화되고 하나 되잖아요. 뭔가 소속되잖아요. 우리 하나의 어떤 목적 의식으로. 이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표방한 가치도 그랬거든요.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그 첫 번째 그 교회 설계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자체가 하나 되는 거였다. 그래서 끌어쓰기 강의 때 이제 이야기할 건데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와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뭔가 우리 커뮤니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도 같이 뭔가 밥 먹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전을 두고 하나 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는 이런 비전을 두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형식 그 이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계속 전화요. 교회 막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 난방 잘 돼요. 주차장 뭐 얼마 있어요? 이런 거 묻는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다고 무엇을. 근데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다. 그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 옷을 입고 행동할 우리 삶이 본질이고 그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본질이 절대 아니다. 그 하나 된다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이 목적의식. 거기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방향성을 택해야 된다. 그게 목적의식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공간도 거기에 수반하겠죠. 기존의 교회 공간은 딱 들어가면 사람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딱 들어가면. 다 대공간이 더 중심이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의 이득의 입장이 더 강한 거죠. 근데 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하나 되어서 모이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교류하고 어떤 회동한다. 같이 모이고 공유해서 그 가치를 같이 나누는 곳이 그거거든. 그러려면 공간 자체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 되어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Y에서 출발해서 솔루션이 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을 때 결국엔 나한테 있어서 어떤 끌려하고 그 어떤 그 소울을 느끼고 같이 얘는 뭔가 우리랑 같은 목적의식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그 자리에 앉힌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Y인 거예요.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Y가 이런 거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코디하는 정주영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진짜 옷 못 입고 뭔가 옷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같이 쫓고 싶은 명확한 비전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설득이 된다고. 그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잘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이미 사람들의 설득은 그 목적의식이 끝나 있어. 부족하더라도 따른다고. 당연히 그것도 탁월해지려고 노력해야겠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전과 핵심 Y라고. 요거를 그러면은 이게 Y의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져야 되는 소울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개주호 선생님. 개주호 선생. 개주호 선생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볼게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이런 장이 있어요. 무엇이 본능을 압도하는? 무엇이 본능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본능적인 거,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 자체에 엄청나게 끌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간의 본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 방치해두기에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본능에 기초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해득실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게 본능이란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따르면 결국 망하게 되겠죠. 우리의 논리를 따르면 이나모리 가져도 그렇게 얘기해요. 본능을 따르면 결국 망한다. 그러면 감성이나 지능에 의한 판단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체도 이렇게 얘기해요. 감성은 일견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끌려. 이 사람이 뭔가 좋은데 또 이 방식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어떨까? 이성은 한편 지성은 조리 있고 이치에 맞으며 논리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에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언뜻 보기에는 가장 완벽해 보이지만 막상 이러한 지성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마지막 단계에선 꼭 본능이나 감성이 개입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은 감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성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완벽에 다가가려고 애쓸 뿐이에요. 인류 최대 지성이었던 그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튜어트 밀도 그러니까 인간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지성은 여기까지다라고 한계를 지키기도 해요. 당연히 그가 말한 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 이후에도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것들 결코 완전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라는 게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케닐보다 완성 못했어요. 아직까지 더 포괄해야 될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혼으로 판단을 했어요. 혼으로.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라는 의미다. 이해득실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 오직 선악의 여부만을 판단의 척도로 삼는 일이다. 이는 하늘의 도리에도 꼭 맞는 판단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다이어그램 보여드렸나요? 그 팟캐스트 때 보여드렸죠. 그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인간을 해석한 인간 마음의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해석한 부분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어떤 뇌라고 보면 돼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생각한
그때 감성이 이렇게 크게 있죠. 그리고 이성이 위에 크게 있어요. 이렇게 지성. 근데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지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이걸 포괄하는 게 뭐냐? 본능이죠, 결국. 본능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결국. 더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감성에 쫓아도 결국 본능에 휘둘린다고. 이 말이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조작에 끌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끌린다는.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다고. 핵심적인 게. 그게 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타적이어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인간의 깊은 마음 구석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의 중심은 뭐냐면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진화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결국.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기도 하고 우리의 킹핀이기도 하죠. 사랑. 그러니까 가장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고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핵심인 거예요. 예컨대 이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뭔가 힘들어 보이는 리어카를 밀어줬어. 할머니. 그럼 그날 하루 종일 그 따뜻한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누굴 케어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줬고 아니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줬다던가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인간이 거기서 의미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나모리 가족도 그렇게 얘기해. 행복이라고 그거 자체가 유일하게 쫓아야 될 가치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나모리 가족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진화를 갈고 닦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항상 어떤 이런 감성과 본능과 지성 이런 것들의 어떤 혼재된 곳 속에서 휘둘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진화를 좀 더 갈고 닦고 이 본능에서 비롯되는 무언가들을 계속 줄여 나가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내 개인적인 이득과 편안함 이런 것들은 계속 줄여 나가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화 가장 그 사랑의 감정 자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의 본질이고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Y란 거예요. Y. 신념, 대의명분, 목적 이건 거예요. 목적.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 목표 생각하기도 이건 거예요. 가장 내 마음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그게 문제 구정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 비전 아까 교회 설계에 있어서 얘기했었죠. 또 차차차 아마추어지만 누구나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다 이런 거죠. 이런 Y 자체 그게 진화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게 소울이고 그게 Y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나모리 가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면 동일하다고 느꼈어요. 또 선생님 한 번 더 모셔볼까요? 우리 그 헬리체 선생님. 이 책도 있고 그 웰싱킹 책도 있죠. 읽어보시면 좋아요. 참 잘 썼어요. 이 책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로즈마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로즈마리라는 사람이 그 본인이 이 사업하는데 6개월 동안 일하는 긴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했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상상력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음, 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그 비즈니스 자체가 모두한테 윈윈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 자사, 그리고 여기에 와서 초밥 장사하는 장사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득. 그리고 이걸 사 먹는 고객들한테도 이득. 또 이걸 중간에서 뭐랄까 그 매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마트한테도 이득. 그러니까 이 사업체가 이 켈리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켈리체가 만들어낸 사업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5명한테 이득이 된다. 5관점한테.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다 이득이 되는 것들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럽 최초로 초밥 도시락에 대한 그 HACCP 이거는 음식 그 허가 받아주는 그거를 만드는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 거다. 의미 있는 일이란 거는 5윈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가시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어서 그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고 이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다. 네, 그건 조종이라는 거죠. 조종. 그냥 열망만 자극하는 거. 그때 뭐였냐면 결국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Y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는 거란 거예요. 이나모리 가즈오와 사이먼 사이넥의 관점의 다름이. 설사 우리의 철학에 가슴으로 공감한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진심을 통한 사람은 많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이 책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세봤는데 32번인가 나와요. 제가 다 세봤어요. 몇 번 했는지. 3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느강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사업 망하고. 근데 그때는 자신의 온고집과 자아가 엄청 강했었다고. 그리고 내가 사업가로서 대표라는 그 왜 직함 자체에 엄청 끌려 했었다고. 이 사람 스스로. 근데 그렇게 망하고 알게 됐다고. 그냥 나는 진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죽으려고 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그러니까 의미는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 있구나를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손 못 그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손 못 그었던 경험을 한 사람도 많다고. 죽으려고 다짐했던 사람도 많다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현타를 맛본 거예요. 망해보기도 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낮은 곳에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의미가 있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딱 섰을 때 그냥 내 자아나 나의 행복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의미가 없다는 거 알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했다. 그러고 나서야 어떤 성공이 왔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배운 이상 정말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Y를 먼저 이해하려고 Y를 찾으려고 또 문제 규정 자체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포괄하는 그 이득이 되는 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동기부여 자체를 느끼려고 해야 된다. 그 인간몬스터 거치 로버트 그린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 그 의미를 두어야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성취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것만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이런 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에 감정적인 의미를 두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Y에 의미를 준다고. Y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뭔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프랙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책이. 이거는 심플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가지 핵심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게 뭔지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이 핵심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처음에 이 책 그 측정 지표를 하는 그 점수를 측정하는 표가 있는데 그때 우리 몇 점 나왔죠? 20 몇 점 나오지 않았나요? 처음 했을 때. 재영 팀장님이 했을 때.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더 읽어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읽었죠. 더 읽었는데 몇 개월 동안 70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야지 직원들을 뽑는 기준이 생기고 비전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일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고. 지금 하고 있는 당장에 무엇을 끌린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에 집착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분화된다고. 그럼 대표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방향을 계속 모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뭐냐면 다 요트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넓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고 각자 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냥 서로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 있을 뿐인 거죠. 근데 비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뉴욕으로 간다. 그리고 그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누군가는 요리하고 누군가는 이끌고 누군가는 앞에서 포 쏘고 누군가는 노젓고 요게 명확하다.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행동하게 되겠죠. 근데 Y가 없는 기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면 대표가 그러니까 선장이 식당 가가지고 야 이번 주 요리 이걸로 해. 노전돼 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저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분화되고 파생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이끌 때도 핵심은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에 수반하는 가치들, 그냥 어떻게들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어나가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Y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 그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떻게가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예요. 어떻게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자고 하는 가치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켈리체도 웰싱킹에 보면은 그런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실함. 근데 이게 명사로 표현되면 안 되고 이 사이먼 차이의 책에 읽을 건데 동사로 표현돼 있어야 돼요. 결국에 이런 거죠. 마조이스트 마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지고 행동한다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주고 잊어버린다. 관계장에서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Y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비전을 수반하는 어떻게의 가치들을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집필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 10월 달에 나올 인생의 킹핀 책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직원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 고통에서 이겨서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그런 것들을 자존감 장에서 얘기하기도 했고 성장이 무엇이냐 끊임없는 어떤 내러티브의 연속이다. 그런 어떤 가치관과 기준들. 그러니까 우리 신념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관들, 핵심 가치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트랙션에서도 비전과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가 맞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가치.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뭉치게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가치관들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우리 결국 하트 사이클이랑 연결점도 중요하겠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진도를 또 나가볼게요. 선생님 한 번 더 모셔볼게요. 우리 중식이 형. 중식이 형은 결국에 결국 이분도 스타트 Y잖아요. 프로블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대의명분부터 얘기하라고 얘기했었죠. PS 코드 기억나시나요? PS 코드에서 설득할 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몇 페이지였죠? 여기 있네요. 314페이지.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기획서는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기획의 명확한 큰 그림부터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가장 큰 Y를 그리는 것이다. 즉 이 기획은 왜 해야 되는가? 펄포스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당신의 정리된 생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큰 그림이다. 기획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게 기획서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기에 세종대왕 창제 의도가 가장 핵심되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썼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러니까 문제의식이죠. 프로블렘이잖아요.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러한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알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문제의식 그 자체다. 프로블렘 핵심. 나라 말이 중국말 달라서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한다. 왜냐하면 왕의 본부는 백성 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한 일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솔루션 명확하죠.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매일 써서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비전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를 이 세종대왕 이야기 있잖아요. 이 문구 이게 몇 자 되지? 뭐 108자인가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퇴고를 많이 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가 엄청나게 많았대. 근데 108자인가 뭐로 이 맞췄대요.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기획하고 까다듬은 거예요. 그게 기획서인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종이도 귀했고 글씨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갈고 가다듬고 했더니 PS 코드 2개가 나왔다. 명확한 폴포즈, 명확한 어떤 문제 의식 이런 것들 이 먼저 나오죠. Y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사람들 끌 수 있다. 결국에는 그 문제 의식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때, 네 여기서 그거 나오죠. 330페이지 기획서 쓸 때 어떤 방향성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승전결로 나눠야 된다. 근데 기에서는 뭘 나눠야 된다? 왜 이 계획을 하는지 Y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동일한 구상. 교회를 치면 성교, 잘 되는 방향성.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뭐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눈에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명확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상태는 어떤 거, 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 아이디어와 실행을 위한 액션 플랜.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명확한 액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획 안의 기대 효과 및 요약.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걸 이대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설계로 치면 이 교회 안이 나왔어. 그럼 이 교회 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시나리오 자체를. 이거란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죠? Y죠. Y로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그 설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설계 안만 던져준다. 나 이렇게 지을 거다. 디자인이 이쁘지? 라고 접근한다. 근데 그러면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디자인이 이래서 별로고 저 디자인이 이래서 별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디자인만 제시했으면 당연히 PM 자리에 못 앉아 있었겠지. 이걸 해야 되는 궁극적인 대의, 목적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다. 그게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획안을 쓴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소울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명확한 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내러티브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난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된다. 방향성. 그래야 끌린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끌릴 수 있다고요. 그때 얘기했었죠. 내러티브의 핵심은 그때 남석 작가님 얘기하면서 했었죠. 나는 그 숭우의 아버지다. 그 자체가 내러티브 그 자체잖아요.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거기서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어떤 그 가치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해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거기는 어떤 나의 행동값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그 명확한 확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끌린다. 네. 넘어가 봅시다. 77페이지입니다. 사이먼 사이넥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이 사이먼 사이넥의 Y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업에 접목하고 내 스스로에 접목하고 그 기획에 접목하고 있는지 알겠죠?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Y가 어떤 의미인지. 77페이지. 왜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라면 어떤 차별화에 대해서 이렇게 널뛰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누구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각자만의 개성대로 개성을 찾으려면 명확한 신념, 나만의 Y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자기 가치를 침튀기며 설득할 필요가 없다. 당근과 채찍에 그냥 조작하는 시스템도 필요 없다. 그들은 다르다. 그리고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모든 말과 행동은 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비전과 그걸 증명하는 어떤 우리로 치면 하트사이클 이론 어떻게죠? 그리고 그걸 구현해낸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치들. 그래서 당연히 마케팅도 하지만 기회가 와서 저희도 그 클래스 101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우리 너무 잘 됐죠. 근데 그게 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연히 본질이지만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더 갈고 닦아야 하는 것들은 고객들한테 어떻게 가치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 자체가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이 그냥 입점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입점한 건 당연히 의미가 크죠. 근데 명확한 Y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도 그런 이유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를 더 키운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핵심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리소스가 많고 자원이 많았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죠.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제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명확한 이 신념과 Y,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탐구, 요게 핵심일 거라고 봤던 거예요. 네. 78페이지. 회사의 외가 만들어낸 산물이 제품이듯이 개인의 외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액션하고 이끌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은 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그 문제의식, 그거죠. 79페이지.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플이 좋은 거다. 애플의 외를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도 더 좋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지금도 애플은 샤오미보다 딸려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이번에 샤오미 맞나요? 어쨌든 그 새로 낸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보다 스펙으로는 딸린다고. 근데도 사람들이 애플을 찾는 이유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Y에 끌리는 거예요. Y에.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사람들 나중에 넘어가 설명할 거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내가 감성적으로 끌린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뇌와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언어화하는 뇌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Y를 자각한다는 건 우리의 본능,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걸 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개인이 그걸 가져야 되고 어떠한 조직을 이끌더라도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만 돼도 조직인 거예요. 그건. 그 안에서도 명확한 목적 의식 자체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3자들, 세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0페이지. 충성 고객들이 꼽는 데이터들은 이미 콩깍지가 씌인 상태에서의 자료들이다. 그때 말씀드렸죠. 이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감성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적 점들을 내가 찾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 넘어가 있다고 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화할 수단을 찾는다고 했죠. 적절한 근거만 제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껴 더 들어가면 내 판매자의 스토리까지 결합되면 끝이라고 했었죠. 거기다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제시하면 더 금상첨화. 왜냐하면 사람들 Y에 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조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월함을 내세움으로써 욕구를 부채질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충성도를 높일 수는 없다. 충성도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주고 액션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업한테 그대로 돌아와요. 개인한테도 그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득을 보고 행동했던 액션은 나중에 그대로 인과응보로 돌아온다.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할 부분입니다. 오늘만 배불리 먹으면 되는 쥐처럼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죠. 단기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것들, 또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에 항상 매몰돼요. 그걸 경계해라는 게 이나무리 가지오의 그 이야기였고, 진화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성공했던 핵심이라고 뽑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직관에 반하죠. 느낌에 반하고. 그래서 이 이타의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려는 메디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뭔가 내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내 주변 동료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들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도 해요. 사실 제가 연습생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마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찾기 힘들긴 해요. 당연히 뭐 DR 썼는가 안 썼는가 체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리마인더 마찬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실제로 어떤 가시적인 결과치도 나오고 하면은 측정할 수 없어도 제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더 두려고 노력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철도 산업. 그러니까 철도 산업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들이 애초에는 미국 자체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미국 자체가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그 대의명분과 Y를 공유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성공하니까 철도 비즈니스에 집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 매개체 자체. 그래서 Y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초의 목적 자체를. 그래서 비행기가 나왔을 때 바로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의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명확한 Y로 우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출판사로 정의했다. 제 생각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벌써. 또 만약에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우리 그 제로코드 기획. 또 코딩으로 우리를 정의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코딩이 전문 시대가 왔어. 그러면 망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 그럼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존속하려면은 결국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Y로 갖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Y가 우리 보통상 기획사 잘 잡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무슨 형태로도 규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독서 모임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뭐 공부하는 집단이라고 할 거야. 뭐 종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아무튼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아무튼 우리를 무슨 형태로도 이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정된 왓이겠죠. 무엇을이겠죠. 그게 저희가 표방하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그 자체. 다 우리의 증거다. 우리를 알리는 명확한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여러분 변하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변화를 바라시는 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몸담은 기업이나 업계를 무엇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속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이거 팩트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다. 그러면 내 존재를 그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형태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김새, 뭔가 나의 어떤 드러나는 스펙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인간은 정신으로 살고 인간은 혼으로 살고 이타적인 마음 그 진화가 우리의 영적인 그 바탕이기 때문에 혼 그 안에 진화가 있잖아요. 그게 영이란 거예요. 영이 뭐냐? 이타적인 우주의 흐름 그 자체란 거예요. 우리 설명했잖아요. 양자장. 이타심의 바람을 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사업체고 그게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형태에 이끌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자신이 어떤 업계에 속해 있든 자신만의 고유의 목적과 명분, 신념으로 돌아가야 변화하는 흐름에 적응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 피 튀기는 경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애초에 우리는 왜 일을 시작했는가? 오늘날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대의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항상 맥락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우리 그 It's Your Time 한프리 규정해 봅시다. 한프리의 아이덴티티를 그래서 ADHD로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건 Y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What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Y는 그걸로 결코 구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ADHD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은 경쟁자인 정신병원 의사와 싸워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ADHD가 완쾌되는 시점이 오면 It's Your Time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무엇으로 정의해버리면. 그러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의 차별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차별화는 Y에서 생긴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를 무엇으로 정의해버리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명확한 차별화는 대의명분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 네.
그래서 이 Y 자체를 만드는 게 기업 자체도 중요하고 개인 자체도 중요한데 그럼 과학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아직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열망하게 하는 생명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가슴이 시키는 일은 논리가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모티베이션 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리고 우리 공적인 모티베이션, 조직 내에서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직원들이 겁나 하드워킹 할 수 있게 만드는 조직 문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팀원분들 이것도 궁극의 조작인가요? 네, 고도의 조정. 네, 그게 아니죠. 여기 나옵니다. 84페이지 나옵니다. 스니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 들고 싶은 욕구, 소속의 욕구 자체가 인간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본연의 기본 욕구. 그러니까 퍼플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플밈은 이성적이지 않죠. 그냥 어린아이 때 그 어떤 활달하고 그 에너지 넘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퍼플밈 그 자체가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 집단에 속해 있다. 그게 블루밍까지 이어지죠. 당연히. 절대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들. 근데 그조차도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수단 자체가 절대성이 블루밈인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건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우리 내면에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의 욕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딘가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화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 어디에나 존재한다. 소속감이란 누군가와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자 그로 인해 안전하다는 느낌이다. 나약하며 고독한 인간인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이 느낌을 갈망하고 찾아 헤맨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무슨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킹핀이 썼었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류의 최고봉이 될 수 있었니? 결국 협력이에요. 협력. 어딘가에 집단을 이룩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뇌가 커진 이유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거 안녕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협력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건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려고 그 뇌가 커졌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궁극적으로 인간이 쫓는 어떤 방향성 이런 Y를 명확한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는 Y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1대1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우위를 전하려면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깊은 관계인 거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깊은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소속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인간이 결국 근본적인 퍼플 차원에서 우리 뇌 가장 깊숙한 곳에 그냥 있는 갈망하는 욕구일 수밖에 없다. 그건 거죠. 그게 Y가 임팩트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소속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된다. 소속감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생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스니치들처럼 우리 역시 나와 닮은 나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우리 제품이 어떻게 뛰어난 건지 설명해 준다면 호소력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소속감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핵심이 아니란 거죠. 효과는 있다.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끝까지 갈 수 없다. 아까 계속 논의했었죠. 반면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신념을 품었는지 분명하게 천명하는 회사가 있고 나 역시 그 신념을 공유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내 생활 안으로 끌어들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질 거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할 수 없는지 자체에 대해서 세간 분석했었죠. 지망생에서. 그걸 계속 상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목적 목표 생각하기의 개념이잖아요.
그걸 계속할 때 우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질 것이고 나아져서 내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이고 아직 불투명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줬었는지에 대해서 다 있을 거란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그 느낌. 그거에 포커싱을 해서 목적 목표와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Y고 그게 있어야지 사람들 끌어올 수도 있고 먼저는 나한테 있어서도 모티베이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86페이지에 이렇게 생각해놨어요. 적어놨어요. 소속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발로기 때문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것조차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그러니까 무엇에 속한 것 자체에서 끌리지 않는 것도 확실하게 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날 무엇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럼 끌리지 않는다고요. 델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델 컴퓨터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한 인간도 그래요. 비전이 없고 명확한 문제의식과 Y가 없으면 그 사람도 끌리지 않아요. 뭔가 이해관계로 있어서 쓸 수는 있겠죠. 델처럼 기능적으로. 근데 그게 깊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86페이지. 컴퓨터 회사로 자신을 정의 내려버린 델이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는 것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렇죠. 델의 소속은 컴퓨터 회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능, 그냥 컴퓨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애플은 스스로를 모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변화에 추구한다는 그 내러티브 얘기했었죠. 그러니 그 정의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어떤 걸 만들어도 소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동산 기획사 마찬가지죠. 우리는 각자만의 개성대로 선영향을 끼친다. 그거에 맞게 그 하트 사이클을 어떻게라는 명확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는 그 무엇을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업 문화의 핵심이고 만들고 싶은 사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 거죠. 똑같은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와 이어진 아이덴티티와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신념을 훌륭히 전달할 수 있는 리더, 조직에 끌린다. 기꺼이 소속되고 싶고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며 안정감을 주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10중 8구 영감을 불어넣는 그 능력도 지니고 있을 것이다. Y를 얘기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며 그 즉시 알아차린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신념으로 굳어 맺어진 서로가 소속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이다. 굉장히 끈끈한 그 감정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근데 이게 자체가 궁극적인 거다. 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두 개를 비교해놨죠. 그 뇌의 패턴과 이어져 있다라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잘못돼 있긴 했어요. 이거 그 골든 서클 개념이 Y가 명확하게 소속 욕구를 이끌어주는 건 맞는데 뇌 구조에 대한 파악은 틀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적 욕구를 건드려주는 건 맞는데 뇌 구조와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는 이 개념은 사실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이건 나중에 뇌가 공부하면서도 할 건데 맞는데 근거가 틀렸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이나 특징 따위에 대해서 엄청 복잡한 정보를 이해시킬 수는 있다.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Y에 대해서 우리의 명확한 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행동은 못 이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의 본질 또 어떤 기업이 존속되는 데 있어서 그 Y가 없다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 말로 표현하는 뇌와 감정을 느끼는 뇌는 다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신피질이고 결국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건 그 뇌 안에 그 변형계 감정을 느끼는 그 변형계이기 때문에 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이제 하죠. 이겁니다. Y가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Y란 무엇인가? Y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소울장에서 문제규정장에서 왜 Y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각자의 어떤 다른 어떤 작가들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Y를 적용하고 접목하고 있는가? 조직 내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 Y 자체는 하나만 더 찍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좀
하고 여러분들 그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네. 96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 느끼는 것들. 근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던히 노력해야 돼.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이 느끼는 이 감정들을 뭔가 이 규정된 언어로 찾는 것 자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킹핀 개념 만든 것도 진짜 쉽지 않았어. 사실 그냥 나온 거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보이는 것 자체 이면에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Y에. 네. 오케이. 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책의 한 3분의 1을 한 거예요. Y란 뭔가? 왜 Y인가? 이게 저는 이 책을 읽고 진짜 이 책이 소중한 책이고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크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들이 좀 잘 전달이 되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은 진짜 한 두 번 세 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이 하나로 책 몇 권을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권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시간을 아끼는 거다. 그냥 딴 책 한 권 더 읽는 것보다 그냥 이거 그냥 팟캐스트 시간에 그냥 이거 듣는 게 듣고 정리하고 리마인드 하는 게 그냥 씹어 먹는 거다. 몇 번. 잘근잘근 이제 씹어서 오늘 제공해 드렸으면. 그래서 네, 결국 Y죠. Y. 그래서 하트 사이클에도 Y가 몇 개요? 목적목표 생각하기 Y죠. 질문하기 Y죠. 두 살피기 공감이죠. 그 다음 또 Y예요. 문제 규정. 다 Y에 다 Y. 네, 공감도 왜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할까? Y 사이클. 네? 처음에 그게 로고였잖아요. 처음에 Y 맨 처음에 물음표 이런 거였어. 기억 안 나요, 유섭 대표? 우리의 그 슬픈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오늘 여기서 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독서 특강은 끝이고요. 여러분들 기획안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거기 있어서 이제는 좀 저희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보통상 기획사 아이덴티티를 찾고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 굉장히 끔찍한 혼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유섭 대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하기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뭐 이터널 파트너스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끝까지 간다. 뭐 무슨 협회도 있었어. 대한민국 무슨 대한교육협회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우 막 짜증이 확 나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노멀 피플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쪽팔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언어화하기 위한 기획 과정이 많이 있었다. 하트 사이클 기획하기 위해서 하트 사이클 많이 돌렸다. 시행착오들 많이 있었다. 그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단기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 없어요. 특히나 Y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Y는 더 힘들다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걸 가장 효율화해 놓은 게 하트 사이클이니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9시 50분이니까 한 5분 쉴까요? 5분 쉬고 우리 10시까지 나갔다 우리 10시까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팟캐스트 때 할까요? 그럼 이어서는 그러죠.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럼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다 아니면 본인 기획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짧게 우리 한 10분 남았으니까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Y를 들으면서 기획안이 싹 바뀐 것 같아요. 기회가 싹 바뀌었다. 그때까지 쓴 거 그 고민들 이게 이게 필요 없는 고민이죠. 아니요, 그 필요하다니까. 어떻게 무엇을 도 필요하다고. 그 오늘 좀 강의 듣고 그 아까 애플의 그 Y에 대해서 조금 모방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있지만 지금 규정한 Y는 일단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합니다. 네. 예, 옷을 사는 행위 자체가 이제 그 옷을 입음으로 뭔가 나의 하루가 만족스러워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Y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름을 정하기에는 나름의 이름이 있긴 해요. 그 시안이라는 이름인데 시안.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시안이라는 한자의 뜻이 어떤 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계획하는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의 코드를 계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시안을 영어로 표현하면 또 청록색이라는 뜻이 있어서 월커하이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뭔가 패션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계관까지도 뭔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안이라는 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설계해 준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세상에 만약에 드러냈을 때 돌아오는 행복감을 믿는다. 라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설계한다. 지렸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거를 통해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제가 코디한 옷을 입고 뭔가 거울을 봤을 때 흐뭇해하는 거? 그 정도?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렸다. 나아가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본인의 비율 자체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이득이 되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을 규정지어야 될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짜 모태솔로라고 뭔가 표현을 하면서 접근해야 할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와, 네네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옷도 입혀주지만 그 어떤 제스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같이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합니다. 알 수 있겠네요. 채팅 한번 받아. 채팅 한번 받아. 국가 차원에서 아침에 거울 보면 자신감 그러신가요? 재영 팀장님 거울 보면 자신감 떨어지시나요? 아침마다 뭐 입어야 될지. 네네네, 그렇죠. 아침마다 뭐 입어야 될지 고민한다. 와, 이거 진짜 안 그런 사람 있나? 진짜 뭐. 아마 스티브 잡스 말고 없을걸요. 그 검은 티는 그 누구냐? 검은 티는 누구냐 그 있잖아요. 신사임당하고 그 페이스북 주커버그. 근데 저도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코디를 하면은 그 사람의 365일을 다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서도 솔직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어서 뭔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설계한다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시안 우리는 우리는 패션이 아닌 뭔가 자신감을 설계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지렸다.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런 거죠. 네네. 영욱 작가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욱 작가님 세간을 제가 까겠습니다.
명확하게 행동 안 하고 시도 안 하는 거 세간의 본질이거든요.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저도 뿌듯하네요. Y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Y를 바로 잡아버리시네. 또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안 해본 사람 골라야지. 사랑한대 있네요. 사랑한대. 사랑한대. 뭔데 이름 몰라. 아영 작가님 근데 스페셜 미팅 하실 때 그 기획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 즐거움 자체를 느끼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거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언어화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어떨 때 즐거움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 행아웃 할 때 그리고 그 왜 단어도 나왔잖아요. 지망생 할 때 아영스럽다. 그 분위기 그게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거죠. 네. 그걸 뭐라고 좀 규정할 수 있을까? 리벨 그 정규 대표님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규정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간 김밥 천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정이 되고 있다. 그죠? 네, 이것저것 너무 어떻게 함정이 빠지?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실하고 초점이 안 맞히는 느낌이에요. 네. 그것도 아이덴티티지 않나요? 아영 작가님의 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톡톡 튀는 감성인 것 같거든요. 뭔가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톡톡 튀는 느낌들. 네, 예측 불가능한 뭔가 그런 어떤 뭐라고 일상의 어떤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액티비티 같은 느낌. 예측 불가능한 액티비티를 의인화하면 아영 작가님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그래서 그 자체도 그렇게 뭐랄까 그 즐거운 감정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좀 내밀한 즐거움이 왔던 상황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보고 뭔가 적어보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시작은 그런 데서 출발해도 괜찮아요. 네.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절대. 제가 맨날 압박 준다고 해서 압박 안 받으셔도 되고. 루핀이 인간 루핀이요? 마약 아닌가요? 그럼? 아니 분명히 종주 대표님은 막 압박을 안 준다고 하는데 뭐 투명한 그런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 지원 작가님도 이번에 부산 왔다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랜선으로 보면은 이게 그런데 인간적으로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다.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것도 압박인가요? 지원 작가님, 지원 작가님, 저 좀 도와주시려고. 지금 도망가셨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끌어쓰기죠.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내는 걸로 이제 돌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스타트 위바이는 진짜 중요하고 꼭 진짜 진짜 2번 3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도 꼭 참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못 들으신 그 팀원분들이 있다면 꼭 압박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딱 10시네요. 좋습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네네. 네. 그 차차차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3개월 동안 이제 그 의견을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의견을 물어봤던 그 대상이
그 차차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었나요? 그쵸? 기존에 PSA라는 팀이었어요. 그 뭐다 프로페셔널 사커 아카데미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차로 새로 이름을 개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리브랜딩을 한 거고, 그 전에 그 PSA 그 축구팀 출신인 사람들한테도 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기 전에 가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왜 축구했을까? 그 가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도 했었죠. 근데 아니란 게 알게 됐고, 그들도 왜 하는지 몰랐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들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를 창조한다는 느낌은 뭐냐면은 그들한테 뭘 원하냐고 물었으면은 아마 그냥 더 빡세게 훈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축구할 때 축구 시간 더 늘려달라, 그 정도일 거예요. 무엇에 집중한다고. 근데 무엇이 아니라 저는 why를 봤던 거죠. 이 사람들 왜 할까? 네, 궁극적으로 선수 감정을 느끼고 싶다, 그거였죠. 네. 그럼 이제 질문이 뭔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니까 네. 본질은 Y인 거잖아요. 근데 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현상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니까 공감이 되려면 나도 그런데 왜 아까 거울 앞에서 매일 뭐 입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런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신감 잃는다, 그 얘기밖에 못 한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현상에서. 기획안은 항상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거기에 문제의 원인은 그래서 자신감을 잃는다는 거다.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옷도 못 입게 되고, 나는 뭔가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낮아지고, 뭔가 남자라면 여성들 앞에 갔을 때 자신감 떨어지고 출산율의 저감으로 이어진다. 예, 이건 예. 출산율 잘 오르는 남자의 자신감 부족. 협업해야겠네요. 따라갈게요. 우리가 완전 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질문하신 거 말씀하시면 그 경영자 뭐냐, 존 파웰인가요? 그 국무부 장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난 30% 정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80% 넘으면 애매하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두루살피 할 때 모든 정보를 취합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모든 정보 중에 한 40~50%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서는 통찰을 이끌어낼 정도가 돼도 충분하다. 그거보다 오버해서 두루살피기 하나 하면 그것도 리소스 낭비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는 새로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팀원들한테 꼭 이거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꼭 듣자. 좀 열심히 하자, 같이. 네. 자, 각자 팀 마이크 켜고 각자 팀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울링 한번 느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방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기획사 화이팅.